나에게 지독한 악몽 같았던 그날은 41년 전인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름방학을 맞아 캠핑을 좋아하는 호철이의 주도로 너가 큰 소리 쳤으니까 책임져라. 나, 만식이, 재곤이 이렇게 넷이서 강원도 정선으로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호철이를 따라 한 마을 어귀에 들어섰는데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야, 가자.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외지인들이니까. 멋쩍은 기분에 인사도 드렸지만 여전히 굳은 얼굴들이었다. 뭐야? 왜 저렇게 봐? 우리가 뭐 어디 못 올 때 왔나? 불청객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진득한 시선에서 벗어나 산 초입에 들어서는데 저 맞은편에서 무언가가 내려오고 있었다. 곡괭이를 든 어느 할아버지였다. 어딘가 모르게 위협적인 모습에 길 한쪽으로 다들 비켜 섰는데 이봐, 이 산길을 올라가다 보면 말이야 초가집이 한 채 있을 거야. 거긴 절대 얼씬거리지도 마. 응? 예, 알겠습니다. 곡괭이를 휘두를 것 같은 기세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고 다시 산길을 올랐다. 어느 순간 길은 사라지고 우거진 풀만 보였다. 아, 이상하다. 분명 길이 있었는데. 아, 너만 믿으라는 도대체 여기 어디야? 나 더 이상 못 가. 나도 더 이상은 못 올라가겠다 싶었을 때 저만치에 버려진 초가집 한 채가 보였다. 아까 얘기한 거기 아닌가? 야, 그냥 저기다 텐트 치자. 나도 더 이상 못 가. 지쳐있던 친구들도 다들 그러자며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렇게 열댓 걸음을 걸었을까? 내려다보니 새끼줄이 집 주변에 크게 둘러쳐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할아버지의 섬뜩했던 눈빛이 떠올랐다. 야, 잠깐만. 애들아, 우리 여기 들어가지 말자. 야, 봐봐, 여기 새끼줄로 다 막아놨잖아. 아, 뭔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야. 그냥 끊고 가면 되지. 야, 만시야, 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만식이는 내 말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그럼 안 되지. 달라는데, 이러면 달라는데. 나는 끊어진 새끼줄을 보고 왠지 모르게 꺼림직한 기분이 들었다. 왜냐하면 붉게 물든 새끼줄이었기 때문이다. 또 병원이야? 가까이서 본 초가집은 꽤 을씨년스러웠다. 하지만 더 올라가기엔 무리였기에 우린 초가집 앞쪽에 자리를 잡고 2인용 텐트 2개를 나란히 쳤다. 하필 초가집. 짠. 사실 뭐 야영. 한 잔, 두 잔, 친구들과 학교 얘기, 여자 얘기를 하며 떠들다 보니 술이 술술 들어갔다. 아니 말이야. 야, 내일 쉬어. 야, 나 먼저 들어간다. 나는 재곤이와 호철이는 만식이와 함께 텐트로 들어갔고 후텁지근한 날씨에 문을 열어놓은 채 잠에 들었다.
무언가가 쓸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만식이냐? 갑자기 소리가 뚝 끊겼는데 그냥 바람 소리였나 싶어 다시 누우려던 그때 뭔가가 휙 지나갔다. 이렇게 재밌어. 조심스럽게 바깥쪽을 내다봤다. 텐트 밖에 무언가가 서 있는데 그것은 만식이와 호철이 텐트 앞에서 심하게 몸을 꺾기도 마치 텐트 안에 들어가려고 버둥대는 것 같았다. 결국 그것이 몸을 기역자 모양으로 꺾더니 텐트 안으로 쑥 들어갔다. 누워있는 만식이 위에 바짝 얼굴을 갖다 대고 중얼거렸다. 제발 꾸미기를. 이게 제발 꾸미기를.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누군가 몸을 흔드는 손길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만식이 어딨어? 아니 너네 텐트에서 잔 거 아니야? 새벽에 나가던데. 근데 얘 어디 갔지? 얘 어디 갔어?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너네 저기 무기 될 만한 거 하나씩 들고 따라와. 구멍 있다. 저기도 있네. 땅바닥에 어제만 해도 없던 구멍이 산등성이를 따라서 이어져 있었다. 안 보였구나 어제는. 구멍 달라갔다, 구멍. 여기도 있네. 나는 지금도 그때 본 그 섬뜩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뭐야? 좋기 2미터는 될 듯한 커다란 허수아비에 색동 한복이 걸쳐져 있고 얼굴에는 눈, 코, 입이 뚫린 거죽이 있었는데 흙자국 같은 게 눌러붙어 있었다. 소아야? 우린 단박에 알 수 있었다. 그 손이 만식이의 소리 나는 것을. 만식아! 야, 김만식! 야, 만식아! 야, 김만식! 만식이의 몰골은 처참 그 자체였다. 야, 정신 좀 차려봐. 우리는 만식이에게 달라붙어 팔에 감긴 새끼줄을 잡아당겼다. 그런데 장수예요. 우리가 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만식이를 더 죄는 것 같았다. 그때 이놈들! 기어이 건드렸구나. 아,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왔나? 할아버지, 제 친구 만식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저놈 속에 든 걸 빼야 돼.
무당이 굿을 시작하자 만식이는 괴로운 듯 기병을 질러댔다. 무당이 물에 고춧가루를 타서 만식이에게 먹이를 하자 만식이의 몸부림은 더욱 거세졌다. 만식이가 바닥에 풀썩 쓰러졌다. 그래, 다행이네. 그때 나는 보았다. 어머. 야, 괜찮아? 야, 만식아, 야,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생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허수아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아, 사연이 있구나. 이 초가집에는 원래 무당인 엄마와 어린 딸이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마을에 구슬하러 간 사이 어린 딸이 쑥을 캐다가 그만 자식을 잃은 애통한 어미는 딸의 영혼이라도 붙잡고 싶었을 것이다. 엄마는 밭에 있던 허수아비를 몸주 삼아 딸아이의 옷을 입히고 딸의 머리 가죽을 벗겨 허수아비에게 씌우고 피를 뿌려 딸의 혼을 부르는 강령수를 했다고 한다. 딸이 그리워서. 그리고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이 집을 찾아왔을 때는 집에는 검게 탄 시신 2구와 한 장의 유서가 있었는데 무당이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한다. 딸과 마지막 인사를 한다는 게 그만 이 터의 악기를 불러드렸습니다. 나와 내 딸의 몸을 허수아비가 있는 밭에 묻고 실력이 강한 무당을 불러 이 밭에 결계를 치면 악기가 벗어나지 못하니. 나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었다. 우리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 할아버지의 서슬퍼런 경고까지. 산을 내려가는 길에 나는 초가집을 다시금 바라봤다. 죽어서라도 함께 하고자 했던 무당 모녀는 지금쯤은 편안해졌을까? 그리고 강원도 정선 그 산속 마을에 있던 허수아비는 지금도 무사히 봉인되어 있을까? 때는 2017년 4월 봄.
햇빛이 아주 쨍쨍한 화창한 주말이었어요. 저는 할 일 없이 뒹굴뒹굴 침대에 누워있다가 기분 전환 겸 인테리어나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 꾸미는 게 오래된 취미거든요. 혼자 하면 좀 힘도 들고 심심할 것 같아서 친한 친구도 불러가지고 함께 하기로 했죠. 우와, 예쁘다. 친구와 커튼도 다시 달고 오, 빨리 켜봐. 새 집처럼 산뜻해진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근데 그때 베란다에 있는 수납장 하나가 눈에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전에 살던 사람이 놓고 간 건지 이사 올 때부터 있었거든요. 저는 이참에 수납장 리폼까지 해치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지 봐. 언제 청소한 거야? 수납장에 묵은 때를 한 칸 한 칸 꼼꼼하게 닦고 이제 맨 아래 칸을 닦으려는데 탁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수납장 벽을 통통 두드려 보니까 갑자기 벽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뭐야? 화들짝 놀란 저는 고개를 숙여서 안쪽을 자세히 살펴봤죠. 그랬더니 수납장 맨 아래 칸 뒤쪽에 나무 판자로 이렇게 가려진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혹시 전에 살던 사람이 나처럼 리폼을 한 건가? 친구가 휴대폰 불빛을 비춰주고 저는 손으로 더듬더듬 짚어가면서 바닥을 막 닦았어요. 근데 그때 차갑고 물컹한 털이 제 손에 잡히는 거예요. 털? 설마 죽은 쥐는 아니겠지? 식은땀을 흘리면서 안쪽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정말 검은색의 털이 보였습니다. 저랑 친구는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발견한 이상 저대로 둘 수는 없으니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조심조심 수납장 밖으로 꺼내는데 그건 죽은 쥐가 아니라 웬 작은 인형이었어요. 다행이네 그나마. 그리고 특이하게 인형의 눈에 청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어요. 그 얘기 들었다. 아, 이상하다. 뭔가 찜찜하잖아요. 여기 왜 이런 게 있어? 근데 이상하게 그 인형의 눈을 꼭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 열지 마. 굉장히 아니야,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냥 갖다 버리자. 테이프 한번 떼보자. 아니, 그걸 왜 떼? 그냥 버려. 한번 떼보고. 그냥 버려. 과감하게 테이프를 확 뜯었습니다. 근데 인형이 생각보다 훨씬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귀여운데?
묻어있던 먼지들 털고 머리 정리를 한 다음에 책장에다가 잘 보이게 올려놨어요. 아, 이건 좀 그냥 갖다 버리는 게 낫지 않아? 왜? 예쁜데. 제가 인형을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그 인형은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저녁이 되자마자 종일 열심히 움직인 탓인지 저는 바로 골아 떨어졌어요. 그렇게 한참을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와탁탁탁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시선이 느껴진 듯이 여자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저와 두 눈이 딱 마주쳤는데 찾았다. 도대체 뭘 찾았다는 거지? 저는 두려움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표정을 싸늘하게 굳히면서 너 아닌데? 너 아닌데.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다. 그러더니 뒤를 돌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천천히 10, 9, 8. 초를 세기 시작했어요. 마치 술래잡기를 하는 것처럼요. 2, 1. 순식간에 10초가 지나가고 그 여자가 뒤를 돌려고 하는 그 순간 깜짝이야.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하더라고요. 꿈치고는 너무 생생한 악몽을 꾼 건가 생각했죠. 근데 그날부터 집에 혼자 있으면 꼭 누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방문이 끽 하고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도 들렸고요. 시선이 느껴져서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혼자 집에 있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자취방에서 함께 놀기로 했죠.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친구도 있으니까 오늘은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건 제 헛된 바람이었어요. 갑자기 밀려드는 싸한 기운에 고개를 돌렸더니 10, 9, 8, 7, 6. 저번에 봤던 그 여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덮은 채 벽에 붙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다? 그 여자는 절 향해 몸을 휙 돌리더니 얼굴을 가리고 있던 손을 쓱. 저는 온몸이 굳은 채 저 여자를 올려다봤어요.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속으로 간절히 외쳤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여자는 저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그런 절 보더니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했어요. 왜 안 숨었어? 왜 안 숨었어? 왜 안 숨었어? 왜 안 숨었어?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본 저는 심장이 정말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 눈 밑에 점이 있었거든요. 그 인형? 청테이프로 눈이 가려져 있던 인형과 똑같은 위치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저는 그대로 정신을 놓고 말았습니다. 은정아, 일어나. 다음날 점심이 되어도 제가 일어나지 않자 친구가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일어나. 은정아. 저는 눈을 뜨자마자 그 인형을 확인했습니다. 인형의 눈 밑에 선명히 찍혀있는 점, 제 착각이 아니었어요. 사실 나 며칠 전부터 여자 귀신 꿈을 꿨거든? 근데 저 인형이랑 똑같이 생긴 거야. 내가 불길하다고 했잖아. 친구는 처음 봤을 때부터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면서 인형을 당장 제자리에 돌려놓자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무서워하는 저를 대신해서 인형을 수납장에 다시 넣고 안 보이게 나무 판자까지 세워줬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던 저는 부모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딸 왔어. 앉아. 가족들 얼굴을 보니까 긴장이 풀렸는지 피곤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자는데 지난번에 느꼈던 그 소름 끼치는 기분이 또 온몸을 감싸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마음에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정말 숨이 넘어갈 듯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누가 눈꺼풀을 확 위로 잡아당긴 것처럼 눈이 저절로 치켜떠졌습니다. 분명히 저는 부모님 댁에 누워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건 신기하게도 제 자취방 풍경이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제가 없는 빈 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공포에 질리게 했던 그 여자가 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찾는 듯이 커다랗고 검은 눈동자를 없네? 저는 그 순간 벌떡 일어나서 주변을 막 살펴보니까 아까 자고 있던 그대로 부모님 댁이더라고요. 이대로는 다시 자도 잠을 설칠 것 같아서 거실로 나가려고 일어났어요. 잡았다.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치는 저를 향해서 점점 다가오는 그 여자.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저는 움직이지 않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면서 열린 문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숨이 정말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정말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술래잡기에서 붙잡혔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자꾸만 느려지는 발걸음. 점점 거리가 좁혀졌어요. 어딜 가? 이제 네가 술래야. 그 여자가 제 뒤에서 제 머리를 확 잡아채 저를 바닥에 눕혔고 제 관자놀이를 감싸더니 길다란 검지 손톱으로 두 눈을 찌르려는 거예요. 누나 괜찮아? 누나 나야 괜찮아? 나야 왜 그래? 그때
다행히 절 찾으러 나온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복도 바닥에 누운 채 새파랗게 질려있는 저를 보고 가족들은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면 난리가 났죠. 저는 하는 수 없이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앉아봐. 그러자 남동생이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나, 혹시 누가 그 인형이랑 술래잡기 중이었는데 자기를 못 찾게 일부러 그 눈을 가린 게 아닐까? 동생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부모님은 지금 당장 그 인형을 버리고 자취방도 옮기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함부로 버렸다가 혹시나 해코지라도 당할까 봐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와 가족들은 고민 끝에 인형의 눈을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근처 산에 묻어버렸습니다. 두 눈이 가려져 있던 예쁜 인형. 그 인형은 정말 누군가와 숨바꼭질 중이었던 걸까요? 혹시 지금도 그 인형이 자신을 찾아줄 새로운 순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